여군 중사가 원사를 군인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군인생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고소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진술의 신빙성. 세상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이런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군 법무관으로 14년간 봉직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군에 대한 애정도 많고 우리 군이 돌아가는 시스템, 군 법무관으로서 군 검사, 법무실장, 국방부 조사본부, 헌병기관이죠. 지금은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조사본부 법무실장이라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거기다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에 파견 근무까지 하면서 정말 군에 대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예요. 이런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꼽을 정도이죠.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군대 사건을 많이 해요. 병사들, 이제 현역병으로 가서 징집돼서 가는 거죠.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징집돼서 군에 갔는데 내가 무슨 군대에 기피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서 국가를 위해서 나의 젊음을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매우 안타까운 경우죠. 내가 군대 가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군대 갔기 때문에 발생해. 근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아들이 아니죠. 남의 아들이죠. 모든 것은 내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비용으로, 나의 희생으로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해자가 된다거나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예요. 이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한다는 게 뭔가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여러분 무언가를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내가 성장하는 공간이 아니라요. 그냥 안전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안전하게 전역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전역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여러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군인 예비학교라고 해서 군 입대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형사나 징계 사건은요. 제일 좋은 건요. 초동 조치라고 하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그냥 무조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아주 작은 지식만 가지고도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고예요? 간부들 사고죠. 간부, 부사관, 장교들 사고 되게 많거든요. 초급 장교는 초급 장교대로, 연간 장교는 연간 장교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 형사 범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병사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 얼마 전에 결과가 난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범죄는요. 군인등 강제 추행이에요.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인데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매우 잘 된 거죠. 여러분 성범죄, 군인등 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청 형량이 셉니다. 징역부터 시작해요.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혐의가 나왔어. 그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마냥 좋아해야 될 일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이 저희가 맡은 게 작년 10월에 맡았어요. 근데 군검찰 처분이 난 게 올해 3월인 거예요. 그럼 얼마 걸린 거예요? 6개월이 걸린 거예요. 6개월 동안 이분이 원사신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내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보직 해임 되죠 보통 군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직 해임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보직 해임을 당하면요 경력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의 징계나 형사 사건은요 그냥 연루됐다는 것만으로 그냥 군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 큰 거예요. 보직 해임 당하죠. 그 다음에 그동안 뭐예요? 나는 몹쓸 놈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죠. 전군에 소문 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례 교육도 하거든요. 소문 났어. 그리고 아무도 나를 쓰려고 하지 않아. 보직 해임도 당했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잘린 채.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니까 분리 조치돼가지고 아주 엄한 데로 또 이사를 가야 돼. 전출 가야 돼. 내 자녀가 고3이야. 원래 고3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 돼요. 상관없어. 무조건 가야 돼. 왜? 피해자가 원한대. 피해자가 부대가 경기도였어. 그러면 경기도권 바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저 멀리로 보내버려요. 아직 판가름도 안 났는데.
그렇게 해서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해. 인사상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해. 근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온갖 혜택을 다 받죠. 단지 내가 군인들 강제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나는 보직 혜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관사도 혜택을 받고요. 제가 했던 사건이 딱 그랬어요. 여군 중사가 원사를 군인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6개월의 긴 시간을 거쳐서 이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이 여군 중사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 그리고 나는 6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무혐의를 받아냈어. 그럼 원래 하지 않았던 일을 거기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걸 버리게 된 거잖아요. 엄청난 걸 잃고 원래 상태로 그냥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원래보다 못하죠, 사실. 무혐의가 나도요, 그런 사건, 사고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군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잃은 게 많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지만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군인들 강제추행, 성범죄는 특히 더 심하고, 이런 범죄가 발생해서 내가 고소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행동 요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전략이 뭐예요? 자, 내가 고소 당했어. 나 너무 억울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먼저요,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형사 사건은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건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말인데요. 사실이라는 건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나하고 쟤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3의 기관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이 수사기관의 임무죠. 왜냐면 우리는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가서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장을 입증해내는 증거를 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과거의 사실은 이거야 라고 결정하는 게 소송이고, 그게 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랑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얘가 갖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 대응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잖아요? 나 정말 안 했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너무나 완벽해.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겠죠. 내가 쟤를 성추행했다, 강제추행했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모든 정황 증거가 가리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부인을 해야 될지 인정하고 합의로 가야 될지 그 전략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이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 그냥 골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초기에, 나중에 말고, 한참 진행되고 나서 말고 초기에 받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건을 파악할 뿐더러 수사기관이랑 연락을 취하면서 저쪽이 갖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사사건은요, 목적이 뭐냐면 무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무혐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은 기소유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은 벌금형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형사사건은. 첫 번째,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했던 이 사건도 가해자로 지목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데다가 갑자기 막 가족이랑 떨어져서 저 멀리 이사 가야 돼. 보직은 해임돼. 막 그런 상황이 되면요, 멘붕이 와요, 진짜. 내가 정말 성실하게 군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무고로 내가 이렇게 완전 쓰레기 같은 군인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해요. 왜 수사 이렇게 안 하냐, 왜 결론이 이렇게 안 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단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는요, 보고를 할 때 신속 정확하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신속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소 틀리더라도 빨리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시에 보고가 되는 게 더 중요한데, 형사 사건에서는요, 이제 신속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받는 피해는 보직해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불이익은요, 내가 그냥 감당해야 돼요. 그 대신 정말 면밀하게 꼼꼼히 내가 억울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은 결과가 날 수 있게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이 의뢰인분도 굉장히 많이 초조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불안해하셔서 제가 그걸 풀어드리느라고 정신수양이죠. 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놔야 돼요. 그거는 수사의 속도, 물론 내가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빨리 안 한다고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수사기관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수사 상황 체크하고 혹시 뭐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좀 감지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건을 관리하고 의뢰인분이 좀 안정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많이 다듬어 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요, 무고가 되고 나서부터 무혐의 판결 날 때까지요,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면 당사자는 피가 마르지만 내가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변호인을 통해서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도 하나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 얘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부족한 증거는 바로바로 추가해서 의견서를 밀어 넣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중간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특히 이제 성범죄들이 많이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 판단을 우리 쪽으로 할 수 있게 필요한 뭘로 해요?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사소한 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서 균형점을 잡고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나한테 불리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빨리빨리 처리되는 게 더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진술의 신빙성. 이거는요, 뭐 성범죄는 당연하고요, 성범죄가 아닌 것도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해요. 신빙성이란 뭐예요? 말이 앞뒤가 맞고 그 말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내가 수사기관에 했던 말이 피신을 받을 때마다 바뀐다거나 사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면 신발을 신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벗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양말을 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술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억울하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말하는 나는 몰라요.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나를 때렸어. 그런데 때린 게 중요하지, 뭐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양말을 신고 있었는지 뭐가 중요해. 그래서 나는 막 말을 하지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받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사건이 개시됐을 때 바로 받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모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내 말 자체의 신빙성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냐 안 신었느냐의 그 사소한 디테일에서 말이 바뀌는 것이 결국은 제가 나를 때렸어요, 그 말의 진실성을 배척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군 형사 사건에서 주의하실 점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비단 군형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 되고요. 이번에 무혐의를 받은 그 여군 중사가 남군 원사를 자기를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한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무혐의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를 다 잘 지켰어요. 처음에 진술의 방향을 잡는 거. 이분은 사건이 개시되자마자 저희한테 오셨고, 저희가 첫 번째 전략 잡는 거,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 했고요. 그건 뭐예요, 그럼? 수사기관은요, 여러분, 이렇게 먹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숟가락만 떠서 먹기만 하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단서죠. 수사의 단서를 내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예쁘게, 잘 차려서.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내가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피신을 받다 보면요, 내가 막 꽂혀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나한테 불리한 말인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잘 차단을 한 점, 그렇게 해서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가 나게 됐죠.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나요? 그 여군 중사를 상대로 뭘 해야 돼요?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여군 중사의 무고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무고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 무고가 되고도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고로 고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군생활 하는데 팁을 드리자면요. 녹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녹음하셔야 돼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하세요, 무조건. 녹음할 때는 물어보고 녹음하는 거 아니죠. 이거 녹음할게요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는요, 그냥 자동 녹음 눌러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모든 통화가 다 녹음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톡 그런 거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통화 녹음이 있었던 점, 그것이 매우 유효한 방어 방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사소한 나의 행동, 통화 녹음, 카톡 그런 거 지우지 않는 거, 위병소 기록, 출입 기록 이런 것들요,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여러분들을 구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을 보장해 줄 거예요. 자, 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아니면은 어떤 점이 고민이 된다,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법률 자문 아니면 사건이 개시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군대 사건 사고, 병사들은 물론 간부들까지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아는 변호사에게 오십시오. 제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14년 동안 했던 군생활은 위에 링크로 걸어둔 전역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이런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없었다, 군 법무관을 14년 동안 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기관의 법무실장을 하고 거기다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로 파견 근무까지 했던 이 모든 조직을 아우르는 경험을 했던 변호사는 없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의 안전한 군생활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군인 예비학교, 군에 가야 되는 아들들이 있는 부모님들,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군인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사소한 습관과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무은 장구를 기원 드립니다. 그것이 매우 유효한